안녕하세요. 저는 칸다일로에서 중등 영어 중2 반들을 담당하고 있는 노선호, 칸다일로에서는 클레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이 오신 설명회에 설 기회가 중위권 강사로서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설명회는 대부분 상위권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들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과연 저렇게 어려운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신다면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다음 학기까지 그 중위권에 아직은 약간 상위권으로 도약하기에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저를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남혜원 선생님께서 저희 중등부의 Perfect Aim, PA 과정을 너무 잘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중위권 친구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갈지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든 아이들이 각자마다의 상황이 달라요. 부족한 영역도 다르고 채워줘야 할 영역도 당연히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수업에서는 그들을 위한 현상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중에서도 사실 단어 테스트를 봤을 때 200개 다 외웠는데 200개 다 맞았다 하는 친구도 어떤 학원의 다른 테스트를 봤을 때에는 왜 이렇게 얘가 50개 단어 시험을 봤는데도 제 시험을 보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단순 단어 뜻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문맥상에서도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서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변형을 해야 되고 이런 응용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응용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요. 또 문법 같은 경우에서도 뭐 문법을 정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문법 수업을 오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용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현상을 분석해서 그들을 위한 맞춤 플랜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끄는 반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중에 물론 이렇게 교단에 올라와서 수업을 당연히 진행하기도 하지만 저는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 명 한 명 관찰을 하거든요.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정말로 이해하고 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찍고 있는지 또 뭐 독해를 했을 때 정말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지 등등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매번 학부모님께 데일리 리포트 발송을 해드려요. 그 데일리 리포트는 뭐 어머님들 당연히 학원에서 문자 많이 받으시잖아요. 단순 점수만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에서 이 내용이 강점이었다. 오늘 수업을 해보니 이런 약점들이 좀 보였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적인 뭔가에 조금 더 옆에서 도움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을 밀착해서 관찰하고 그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중위권 친구들은 사실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거 2시간 30분짜리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집중력이 부족한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무 양치기식의 많은 문제를 제시하면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은 포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많은 부담스러운 양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추구해서 본인이 적정량의 과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틀린 문제들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문제를 채점해서 틀렸다. 해설을 들으니까 또는 해설지를 보니까 이게 답이더라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 틀린 것들을 싹 다 모아보니까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이 틀리더라. 그래서 이 유형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는 같은 유형에서 오답들이 안 나오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연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를 많이 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버리면 본인이 본인 자신의 오답을 분석할 시간은
숫자는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분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정서적 안정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집에 갈 때 기분이 좀 좋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도 당연히 혼내는 거 필요하죠. 그쵸? 숙제 제대로 안 해오면 당연히 혼나야 되고 뭐 지각, 출결 등의 뭔가 태도에 문제가 생겨도 혼나야 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진짜 다음 시간에 학원 나오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갈 때는 자, 너 오늘 조금 이거 부족했는데 저번보다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아이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잡다한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2 올라가잖아요. 중2 올라가면 당연히 앞으로 고등학교 어떤 방향으로 가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결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공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물론 공부와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그냥 사적인 대화도 되게 많이 해요. 뭐 취미가 뭐냐? 너 평소에 학원 갔다 하면 뭐 제일 먼저 하냐? 유튜브 중에 뭐 많이 구독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라포를 형성해서 이 친구가 저하고 친해져야 제가 야, 이렇게 했을 때 너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사실 정말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 점수를 저번 시험에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왔는데 그 친구가 너무 못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본문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친구예요. 정말 기초가 정말 없는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여러 영어 학원을 전전하면서 오랫동안 학원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옆에서 찰싹 붙어서 회유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욕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아주 집약적으로 딱 일주일 정도 시켜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 주 시험이라서 이제 직보 일정만 남았는데 그 친구 학부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누구가 영어 자신감이 뿜뿜해졌다. 근데 사실 그런 자신감 뿜뿜할 만한 친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저번 시험보다 40점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친구 40점 오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 응용인데 기본기부터 부족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오늘의 자기의 어떤 좋았던 기분을 가지고 앞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아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믿고 이번 시험은 저번 시험보다 잘 볼 수 있겠지라는 이제 자신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당근과 채찍, 저는 사실 야단을 많이 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요. 그날 수업에서 수업 내용을 가지고 칭찬할 게 없으면 야, 너 키 되게 크다. 야, 너 오늘 입고 온 스타일 되게 멋지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라도 낑겨서 저 선생님에 대해서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서 집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년 방향을 추구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잠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예비 중2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수업을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규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방학 특강으로 열리는 구문 독해 수업이에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아직 그 PA 과정을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PA 과정을 나중에 듣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당연히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문독해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위해 열리는 수업인데요. 아이들 중에 긴 문장 읽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문장을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고 제대로 뱉어낼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을 위해 문장을 제대로 읽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까지 적용할 수 있게 아주 집약적으로 7회에 걸쳐서 만드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방학 때 혹시 이 친구들이 요게 안 된다 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어머님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문장들 영작 제대로 안 된다. 기초부터 와야 됩니다. 네, 여기에 모든 핵심 영문법, 중2학년 수준까지의 영문법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 해석 제대로 안 된다. 의미 파악 아닙니다.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특히 두 번째, 이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의 뉘앙스 차이 무조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해석만 하고 구별 못합니다. 그러면 기초, 구문독해 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제가 아주 짧게 했고요. 혹시 오늘 오신 어머님들 중 혹시 라이브 듣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2시에 간담회가 있어요. 간담회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고요. 저와 그 다음에 이 PA 과정에 또 상위 반들을 담당하시는 홍지연 선생님이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도 뵐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담회 참여하셔서 간담회에서 조금 더 어머님들과 소통하면서 진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